은퇴는 위험일까요? 기회일까요? 누구나 때가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기 마련이죠. 정년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베이비 부모 100명 중 60대 정년을 채우고 은퇴하는 사람이 8명에 불과하니 말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기회에 가깝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위험입니다. 은퇴 후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 40년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날은 온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일본의 지진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세상엔 수순처럼 다가오는 위험들이 굉장히 많죠.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도 그런 위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니까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도호쿠 태평양 연안에서 일본 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진도 9.1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초대형 쓰나미는 도호쿠 연안 지역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시켰는데요. 사망자만 18,182명, 실종자 2,172명, 부상자 6,126명 등 실로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쓰나미를 피해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인구 3,000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 후다이가 바로 그곳인데요. 인근 지역의 이와테현은 쓰나미를 막기 위한 10m 높이의 방조제가 있었지만 8천여 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속출하는 피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후다이 마을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죠. 놀라운 것은 초대형 쓰나미가 덮친 동북부 해안 지역에서 사망자가 없는 마을은 후다이가 유일했으니까요. 그 이유는 마을 촌장이었던 와무라의 해안과 고집이 결집된 15.5m 높이의 방조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조제는 1967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수문은 17년이 더 늦은 1984년에 이르러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방조제를 건립할 당시에 쓸데없는 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심지어는 1997년 방조제를 건립한 와무라 촌장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고집장이라면서 손가락질하는 마을 주민들이 있을 만큼 후다이 마을 방조제 건립은 와무라 촌장이 사망한 그 이후에도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와무라 촌장은 왜 15.5m 높이의 방조제를 고집했을까요? 그 이유는 1896년과 1933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15m 높이의 쓰나미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1933년 쓰나미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와무라 촌장은 15m 높이의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15.5m 높이를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이겨내고 만들어진 후다이 방조제는 44년이 지난 2011년 11월 14m 높이의 초대형 쓰나미를 만나면서 비로소 방조제의 진가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형 쓰나미로부터 마을이 보호된 것에 고마움을 느낀 후다이 마을 사람들은 2016년 와무라 촌장을 기리는 차원에서 비석을 세우고 촌장의 말을 비문에 새겼습니다. 2번이나 겪었던 것을 3번 겪을 수는 없다. 후다이 마을 와무라 촌장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쓰나미를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삶에 안주했던 후다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죠. 와무라 촌장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만 축내는 고집쟁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와무라 촌장이 그토록 염려했던 초대형 쓰나미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와무라 촌장이 마을 사람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방조제 건립을 포기했다면 후다이 마을이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후다이 마을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인구 3,000명에 불과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니까요. 당시 초대형 쓰나미를 경험했던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당시의 후다이 마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조제 덕분에 실제로 신발 하나 젖지 않았어요. 그만큼 안전했죠.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강의하다 보면 후다이 마을 사람들처럼 현재의 삶에 무게중심을 두고 미래의 위험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굳이 지금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빚도 갚아야 하는데 은퇴 준비는 꿈도 못 꾸죠. 글쎄요, 은퇴 준비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더 급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 집중한다고 해서 미래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평탄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삶은 죽음에 이르는 만약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이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다만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따라 위험과 기회가 엇갈릴 뿐입니다. 은퇴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예견된 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은 다르지만 보통은 약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영업자도 죽는 그날까지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정석이죠. 그렇다면 그 누구도 은퇴하는 그날을 피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할 준비는 되셨나요? 그날 이후 당신의 삶은 계획되었습니까? 이 질문이 주는 압박감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은퇴를 코앞에 둔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은퇴하는 그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퇴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빨리 겪었던 일본은 노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철칙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 거주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활비를 연금화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노후가 얼마나 위험한지 초고령 사회를 사는 일본 노인들의 고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달리 해석하면 준비된 은퇴는 기회이고 그렇지 못한 은퇴는 위험하다는 말과 통하지 않습니까? 은퇴 준비는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수많은 저항 변수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쓰나미를 대비하기 위해서 15.5m 방조제를 건립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온갖 비방과 욕설을 견디면서 고집스럽게 추진했던 후다이 마을 와무라 촌장의 끈기는 거침없이 다가오는 은퇴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아닐까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은퇴하는 그날은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